굉장히 큰 플랜트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굉장히 큰 플랜트도 필요할 거고, 마을 단위에, 마을이나 건물 단위에 지역 분산형 발전 또는 에너지 시설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가정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꼭 어느 한두 일만 안 가잖아요. 굉장히 큰 범위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있고,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고, 또 아주 개개인 단위에서 벌어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가장 작은 데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관점, 또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서 한쪽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니까 어저께 보여드렸던 것들이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거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오해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그 마을 공동체가 지역이 또는 크게는 국가가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첨단 바이오매스 관련한 기술들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나무 가스화다. 우리는 보통 나무를 태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최첨단 기술로 나무를 가열해서 나무 가스라고 하는 걸 발생시키고 그것을 연소시켜서 사용한 기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는 나무 가스화인데, 지금 보시면 바이오매스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나무라고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나무를 가열을 하면요, 바로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장작을 불태우면 물이 지글지글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건조합니다. 거기에 계속 열이 가해지면 거기서 뭐냐면 일부는 물이 빠져나가고 이 나무 조직, 바이오매스, 나무 조직이 분해되면서 여기서 나무 가스가 나와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서 연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분해가 되면 숯이 되는 거예요, 숯. 근데 이 숯 조직에서 또 역시 숯 조직에 공기 중에 있는 물이 결합이 돼요. 이게 재밌죠? 한 번은 물이 빠져나가죠.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고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나무가 막 이 나무가스를 내뿜으면서 열분해가 되면 숯이 되는데, 이때 공기 중에 있는 물이 다시 한번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또 가스가 발생해서 숯가스라는 것도 일종의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렇게 화학적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계속 상승되는 연소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면, 이런 나무가스와 같은 걸 효율적으로 만들면 고온연소되고 청정연소되고, 그러니까 연기가 그만큼 없어지는데, 요게 재밌죠? 소각로 아시죠? 소각로. 쓰레기 소각로가 고온연소가 되면 일부러 2단계를 지나면 물을 뿌려요. 물을 쫙 뿌려서 가스화를 유도합니다. 지나치게 가스화가 고온연소되면 질소산화물이 나와서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온도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고온이 되면 그때 물을 수증기를 딱 뿌려서 가스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스 또는 숯가스가 잘 나오게 해서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가스화 시설의 개념들을 이제 보여주는 개념도예요.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화를 발생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향연소하는 방식이에요. 밑에서도 공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컨버스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되면 줄잖아요.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 피에노시스 하면 이 개념이 이것도 일종의 연소긴 한데 조금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드라이는 이제 아예 건조되면서 마르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해갖고 터빈도 돌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죠. 또는 가스레인지에다가 연결해갖고 불을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은 거꾸로 태우는 거예요. 공기가 이제 거꾸로 들어오면서
거꾸로 타게 되면 보온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가스화 이론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앵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앵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스 거꾸로 타는 방식의 나무 가스화 방식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것이 스웨덴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거는 이 앵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하는 것들은 뭐냐면 거꾸로 타게 하자. 거꾸로 타게 하면 나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보온연소 되더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향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장작이 쭉 타면서 연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에서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타겠다 그러면 불꽃도 거꾸로 가고 공기도 거꾸로 가죠. 그래서 윗부분이 가열되면서 나무가스가 발생하는데 밑에 불꽃층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고온연소되고 많은 열량을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위에서부터 공기가 거꾸로 들어가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들어오는 공기가 예열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고온연소돼요.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초기 착화시나 아니면 소화, 불이 꺼져가는 시점은 압력이 거꾸로 가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여기로 연기가 역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든 난로들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그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둡니다. 또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공기를 뿜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을 만들어주면 역시 어떻게 되면 예열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역류할 가능성은 없죠. 차가운 공기는 밑에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 방식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역류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기가 예열될 때 뜨거워지죠. 한번 꺾어주면 다시 연기가 역류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나무가스화 방식은 공기를 위에서 넣어주느냐 아래서 넣어주느냐 또는 예열시키느냐 아니냐, 뭐 이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만 일단 여기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앵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기본적인 나무가스화 장치의 구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에서 어떻게 치시냐면 그냥 한글로 한번 쳐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무가스화 이렇게 치셔도 되고, 영어로 우드 가시피케이션 GASIFICATION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그렇게 치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또는 아주 기본적인 나무가스화 장치를 만드는 매뉴얼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알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매뉴얼들 갖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에 워크샵 할 때는 드럼통 갖고 많이 하는데 드럼통 몇 개를 갖고 나무가스화 장치를 만들어서 가스레인지에다가 만들어서 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단은 나무가스화 장치는 기밀 화구가 있습니다. 이 세프티 리드라고 하는데 리드가 뚜껑이에요. 굉장히 안전 뚜껑이 있습니다. 가스압이 세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연료를 투입을 하면서 꽉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화 장치들은 안전 뚜껑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가스화 이론을 적용한 난로들도 반드시 안전 뚜껑이 있어요. 기밀 화구에다가 밀폐된 것도 있어야 되고요. 연료를 붙여. 그리고 거꾸로 가게 하는 건데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이거 상승 기류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빨아들이는 겁니다. 가스화 장치는 이렇게 흡출기 같은 걸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작은 난로나 보일러처럼 연통의 상승 기류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기본이 뭐냐면 브로우 같은 경우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공기가 같이 붙으면서 혼합되면서 일종의 불이 붙죠. 참 이 열이 아까운데 이 열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걸 또 가열해 주는 거예요. 가서 제일 먼저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재 같은 거나 이제 불순물 같은 걸 좀 가라앉혀. 그 다음에 이거는 라제타 같은 건데 한마디로 그 가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식혀주는 거예요.
식혀준 다음에 여기 필터, 활성탄이라든지 초보자들이 만들 때는 뭐냐면 여기다가 그냥 나무 톱밥을 넣어놔요. 그 톱밥에 흡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을 뿜어내는데 중간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장치를 연결해요. 그럼 산소하고 나무가스랑 휙 불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고, 그 다음에 가스 터빈에다 붙이면 발전기가 돌아가고, 가스 렌즈에다 붙이면 이렇게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 가스화시키고 그다음 집진을 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냉각시킨 다음에 다시 공기랑 나무가스랑 결합시켜서 엔진에다 넣거나 가스렌지에 넣거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열도 발생하고 여기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을 회수해서 보일러에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발전기랑 연결하면 열병합 발전기가 됩니다. 열병합 발전기 기본 이론이 됩니다. 자, 우리 이게 뭘까요? 목탄차예요, 목탄차.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보고. 옛날에 6.25 때 뭐 아니면은 그 이전에는 이런 목탄차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옛날 영화를 보니까 나무를 막 집어넣으면서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이 목탄차의 기본 원리가 나무 가스와요. 여기서 발생한 가스를 엔진에 넣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가면 막 연통으로 이렇게 축축축축. 그 영화 보신, 그런 목탄차 나오는 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저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구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지에 사는 애들이 아예 그냥 저거 누가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들이 만들어서 차에다 꽂아갖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스와 기술이 아주 또 하이테크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기본적인 구조는. 근데 이게 아주 고도화되는 열병합 발전기, 유럽식 열병합 발전기로 가는 거고, 조금 썩음썩으면 중국식으로 해서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 애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에는 썩음썩음한 것부터 초첨단까지 다 했어요. 이제 목탄차인데,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그 가스화 기계, 이거는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설치된 건데, 후안댐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병합 발전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지역 분산형 발전들, 열병합 발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가스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적정기술 네트워크도 가스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나중에 금년부터는 좀 워크샵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시도를 하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작은 규모의 거꾸로 타는 가스화 기기들이 그 분산형 전기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가스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fcom.seoul.co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 나중에 찾아가 보시면 얘네 사이트 가면 CD로도 팔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 이 과정을 CD로 팔기도 하고 매뉴얼들을 일부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소예요. 개인 연구소. 뭐 크지도 않아요. 무슨 저기 동네 그 농장 정도 되는 수준의 연구소에서 몇 명이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워크샵하면서 가스화 기기를 만드는 워크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 판 걸 어디다 붙이냐면 우리 농업병 보면은 LPG 가스 연결하는 발전기부터 해서 뭐 부탄가스 연결하는 조그만 발전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자동차, LPG 자동차 같은 데다가 이걸 딱 연결해 갖고 이렇게 오지 같은 전기 돌릴 때 써요. 이거만 팔아요. 가스화 기기만.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것도 조금 대충 만드는 것까지. 얘네들 초기 만든 거 보면 이렇게 저 가스화 과정에서 물이 떨어지거든요. 수분이 떨어지는데 그 수분 받으려고 마요네즈 병을 갖다 꽂아놓고 그 초기 버전은 드럼통에 막 드럼통 억지로 조여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HP 아까 열병합 발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들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 자기네들이 오지 있고 나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이런 기술들 갖고 계속 써보고 만들어보고 그런 그 결과가
지금의 세계적인 수준의 열병합 발전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 수준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렇지 못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이나 이런 나무 산림들이 많은 것들은 우리 산림 많어, 나무가 풍부해, 이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렇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지금 당장 아직들도 10년, 20년 가다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빠를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해도도 빠르고 또 우리가 정보 공유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그 흐름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면 순식간에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가스화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거꾸로 타는 방식, 다운드래프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들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가스화 방식 중에 하나인데 T-루드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러드 방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T-루드는 뭐냐면 탑 위트, 그러니까 위에서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장작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밑에다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난로는 뭐냐면 위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탑 위트 업 드래프트. 드래프트는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공기나 연소가스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운 드래프트는 어떻게 돼요? 공기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연소가스나 불꽃도 아래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연소가스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요. 공기는 위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카페나 이런 데서 통해서 소개했던 다운 드래프트랑 달라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이걸 볼게요. 이제 이 노란 부분이 그 불꽃 부분이에요. 불꽃 부분인데 얘가 여기다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서는 어떻게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나무 조직이 붕괴되면서 가스가 올라오는데 위에 있는 불 붙어 있는 곳을 통과하니까 고온 연소가 돼요. 다운 드래프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타고 불꽃이 밑에 있고 위에 있는 나무 조직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가스가 불꽃을 통과하니까 고온 연소가 되는데 얘는 위에 불꽃이 있고 밑에 있는 그 가열된 나무 가스들이 이 불꽃을 통과하니까 고온 연소가 돼요.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가열되면서 뜨겁게 가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업드래프트, 전체적인 연소가스나 연기의 흐름을 위로 흘러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면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잘못하면 공기구 이 연통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이 공기구멍으로 열기가, 그러니까 가스가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단점은 뭐냐면 배치 타입이라는, 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솥, 한 방에 이런 뜻이에요. 한 방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던 분들은 배치 프로그램 그러면 한 번 딱 걸으면 1년에 작업을 같이 하는 게 배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연소 장치에서 배치는 뭐냐? 한 솥. 한 번 불 붙일 때 한 번에 넣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넣고 다음 꺼질 때까지 못 넣어요. 넣을 수는 있긴 한데 넣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연기가 역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장점은 뭐냐? 장점은 한 번 불을 붙이면 오래 타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타서 이 배치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것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갈탄을 넣으면 7일, 나무를 넣으면 30시간 이상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보일러나 이런 것들하고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 T-루드, 탑 위트, 업드래프트 연소 방식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 강의만 들으시고 오늘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요, 집에 가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깡통, 연통. 그 다음에 재청소가 쓰는 문인데 이쪽은 기밀이 유지가 돼요. 여기가 연기가 들어가면 이게 말짱 작동을 안 해요. 그레이트, 그러니까 장작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긴 파이프가 있어요.
긴 파이프가 재받침 근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저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막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길게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보시면 이 봉하고 구멍 없는 난로는 세고 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 쇠를 뚫을 수 있는 홀컵 드릴 있거든요. 그거 갖고 뚫어갖고 막에 좀 달고 그다음에 이 봉만 달으면 돼요. 처음에는 하우스 파이프 같은 거로 연습해 보세요. 그 저기 배관 닛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고열이 되니까 여기다가 주철로 만들어요. 주철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밑에다 이렇게 봉 같은 걸 달아두는 이유가 그냥 파이프만 넣으면 그 주변으로 나무 조각이 쌓이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걸 조금 잘 녹지도 말고 공기도 분산시키라고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갖고 이렇게 탁 놔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끝이야. 그럼 난로 끝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모습. 요거 있잖아요. 대옴 TORBO.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옴터보.com 하면 들어가서 봅니다. 프랑스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구글에서 보세요. 그럼 대충 한글로 나오고요.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사이즈별로 기본적인 기술 정보나 동영상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요거는 뭐냐면 그 봉이 있잖아요. 공기를 주입하는 봉이 자주 녹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도록 주철로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대옴터보인데 이거는 그냥 그 원리, 그러니까 틸루드 방식의 난로를 그냥 개인이 깔끔하게 만든 거예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옴터보 난로, 틸루드 난로를 만든다 그러면 기존 난로를 사다가 구멍 2개 뚫고 파이프만 넣으면 끝. 아니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거 윗부분만 레이저 커팅해 갖고 얹으면 되잖아요. 자, 이게 약간 변형이 됩니다. 좀 규모가 커졌어. 그럼 주입되는 공기 양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거야. 그래서 이게 1차 공기예요. 파이프로 들어가는 게 1차 공기, 파이프가 없는 게 2차 공기. 그래서 관을 통과하면서 공기가 예열돼서 뛰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봉 말고도 공기가 들어가는 관 말고도 별도의 연통 근처에 2차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하면 규모가 클 때 효율이 좋다. 공기량이 들어가면 어떤 이 화실내에 어떤 것은 공기 희박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기가 제대로 뿌려지지 않는 공간들이 생기면 거기서 불완전 요소가 되니까 그런 지점에다가 예열된 그러니까 뜨거워진 공기를 탁 넣어주면 완전 연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틸루드 난로 바깥을 구리선으로 칭칭칭 감은 거예요. 이 도면들을 이제 그 3D로 만든 도면들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조가 너무 간단하죠.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방식이 좀 더 크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소각장용 난로, 틸루드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화구문이 난로의 상부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타내리게 하는 틸루드 방식이에요. 이 난로도 보면 자 화구문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을 모를 때는 아씨 무슨 난로가 화구문이 위에 있어. 밑에다 불 붙이면 절로 다 연기 나올 텐데.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구문이 난로의 상부에 있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틸루드 방식이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한 난로구나. 그걸 그제서야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불을 붙일 때도 한꺼번에 장작을 다 쟁여놓고 위에서부터 불을 붙이는구나. 사용법도 그제서 이해가 되는 거야. 전에는 저런 거 보면 야씨 누가 난로를 만들었어 막 이렇게 그냥 시방시방 그렇거든요. 근데 이해하고 나니까 이런 난로가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지를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난로에 껍데기를 씌워봤어요. 똑같이 틸루드 방식 위에 뚜껑이 있고 이제 위에 공기 조절구가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공기 조절부가 있어요. 그 난로를 한번 껍데기를 씌웠어요. 껍데기를 씌우고 이렇게 송풍기를 달면 대류식 난로, 대류식. 그러니까 티루드 방식의 난로를 한 풀 더 싸고 공간을 더 한 풀 싸고 송풍기를 연결하면 뜨거운 공기를 불어내는 대류식 난로가 됩니다. 응용이 가능하죠. 티루드 방식의 껍데기를 한번 씌우고, 이거 염통이 아닙니다. 송풍기가 어디 있을까요? 쭉 불어내면 뜨거운 공기를 실내로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집 바깥에서 불을 떼서 안으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류식 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티루드 방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꼭대기 위에서만 넣는 게 아니에요. 상부 쪽에 있으면 돼요. 상부 쪽에. 이런 난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상부 쪽에 넣고 이 안에 난로가 또 있고 바깥에 껍데기가 한 번 더 쌓여져 있는 거예요. 뒤에 송풍기가 있고. 그래서 대류식 난로로 만든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일러입니다. 자, 이 티루드 방식의 난로를 응용한 거예요. 그대로 응용해서 보일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요거는 캔들이라고 해서 뭐 동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류의 보일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베스트셀러예요. 그 이유가 나무 넣을 경우는 30시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 갈탄 이런 거 넣으면 7일 동안 연소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화천도 춥지만 러시아는 금년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대요. 마실 갔다 왔는데 불이 꺼졌어. 그럼 보일러 동파되고 난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래 타는 게 얘네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공기 가열통이에요. 공기가 그냥 관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런 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얘네가 공기가 가스가 일로 셀 수 있으니까 요렇게 관을 올려놓고 이 관이 밑에까지 있어서 요렇게 한번 돌아가게 바꾸는 구조도 있어요. 그럼 역류가 줄어들어요. 불을 붙이면 쭉 타고 내는 거예요. 요것도 같이 따라 내는 거예요. 요런 구조도 있어요. 티루드 방식이죠. 그리고 이 바깥에가 뭐냐면 코일, 동코일 같은 거나 물집이 차고 있어요. 물집이 감싸 있고 단열재가 있고 다시 한번 껍데기 씌우는 거예요. 모든 난방장치는 공기의 주입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시, 불이 꺼져가는 시점에는 상승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기가 역류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쭉 당기면 요걸 당겨 올리는 구조고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됐냐면 발메탈은 아니고 이게 보통 서머스타트라고 해서 그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신축성이 높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공기뚜껑을 열어줘요.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뚜껑을 닫아줘요. 온도가 내려가면 공이 줄면서 신축성 있는 금속이 줄면서 공기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물의 온도에 따라서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효율 보일러나 고효율 난로들은 공기의 주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저는 이 보일러는 진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요게 이 대원 투브에서 만든 거예요. 난로죠. 대원 투브 난로인데 요 껍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불이 동코일을 잔뜩 감았어요. 그리고 단열재, 두꺼운 단열재로 또 감고, 그 다음에 이쁘게 철판을 한번 두르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만 요게 뭐냐면 이건 양쪽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기구멍이에요. 얘는 공기를 두 군데 공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구조가 너무 같다. 물론 요거는 이제 열교환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교환만 되면 이 바깥쪽으로 뭘 연결해야 되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화목난로, 고율 화목난로, 특히 유럽식 난로는 뭐와 뭐를 분리한다? 보일러와 물탱크, 한마디로 추결식 물탱크를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가막시킬 가막 밸브, 그다음에 배출수 밸브부터 해서 뭐 그 순환 모터를 달고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 단계 붙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온수 탱크와 압력 탱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일러에 관련된 장치들이 이 상부 쪽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위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그 신축되는 정도를 좀 조절하게 미리 그 금속 신축되는 그 금속 봉을 미리 끌어올려 놓으면 온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면 미리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을 미리 눌러 놓든지 미리 당겨 놓든지 하면 여기 그 움직이는 각도나 이런 게 달라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대형 터보라든지 아까 만든 캔들 버전이라든지 그런 틸루드, 난로 또는 보일러의 공기량을 자동 조절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거 없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만든다 그러면 썩음썩음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말통 깡통 있잖아요. 말통 깡통, 참기름 깡통이라든지 드럼통 갖고 그냥 구멍 2개 뚫어놓고 밑에 재받침 그 자식으로 거 없이 해보세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걸 하면서 이 파이프의 직경을 얼마 정도 하니까 좋더라. 파이프 직경을 너무 잡으면 공기량이 작더라. 그러니까 2개를 뚫자. 아니면 처음에 아예 파이프를 크게 해놓고 이걸 좀 조절해갖고 해결을 하자. 뭐 이런 감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기 파이프는 어디까지 집어넣는 게 좋더라. 이런 감각들이 생기고 이걸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면 아주 좋은 난로들을 만들 수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드실 때 참조해 보시라고 대형 터보와 똑같은 유형의 제품명은 조금 다른데 대형 터보와 똑같은 난로의 도면들, 직경들, 값들을 조금 보여준 것을 여러분이 제시합니다. 자, 이것은 원래 똑같은 틸루드 방식인데 제품만 다른 거예요. 근데 끝에를 이런 식으로 공기 분사하는 그 안테나처럼 생긴 끝에를 이런 부채꼴로 해서 공기가 충분히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 조금씩 디자인들이 다릅니다. 러시아 쪽 제품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틸루드 방식이고요.